요즘은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녀에게 생활비 보내주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형제 자매끼리 급할 때 조금 도와주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평범한 거래 하나하나가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2025년 특히 6월 15일과 8월 두 번에 걸쳐 계좌와 현금 거래 제도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는 큰돈 안 움직이니까 괜찮아. 가족끼리야 뭐 어때? 이런 생각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의 핵심 내용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6월 15일부터 달라지는 점. 쪽에서 거래해도 다 잡힙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큰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때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이 기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800만 원을 출금하면 보고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여러 번 나눠서 뽑으면 괜찮겠지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전에 ATM에서 400만 원, 오후에 은행 창구에서 6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출금하더라도 하루 총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게다가 출금뿐 아니라 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금액까지 전부 하루 단위로 합산해서 체크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도 존재했지만 2025년 6월 15일부터는 훨씬 강화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금 세탁, 조세 회피, 불법 금융 거래 같은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엔 한 번에 큰 돈만 보면 됐지만 요즘은 작게 나눠서 여러 명을 통해 가족 이름을 빌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우회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창구에서 어떤 수단으로 몇 번을 나눴든지 간에 하루에 현금 1천만 원 이상이 오고 가면 정부 시스템에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바뀐 것입니다. 2. 8월부터 본격 시행 AI 감시 시스템. 가족 간 송금도 감시 대상. 6월 제도 변화가 현금 입출금 중심이었다면 8월부터는 훨씬 넓은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AI, 즉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계좌 거래 패턴, 카드 사용 내역, 가족 간 돈 주고받는 내역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AI 탈세 적발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2024년부터 일부 법인 사업자에 도입됐지만 2025년 8월부터는 개인 사업자와 일반 개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 부모가 자녀에게 돈 보내고 자녀가 며칠 뒤 다시 부모에게 송금. 카드값이 소득보다 많음. 주기적으로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가족끼리 동일한 금액을 자주 왕복 송금. 이런 반복적인 거래, 쪼개진 송금, 불규칙한 소비 패턴은 AI가 자동으로 이상 징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세청에 자동으로 경고 신호가 갑니다. 그리고 바로 소명 요청이 들어오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냥 생활비였어요. 용돈 준 거예요 라고 말해도 정확한 증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3. 한 사람만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전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그 대상은 나 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 흐름이 연결된 가족들의 계좌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달 송금하고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아버지 계좌로 같은 금액을 보낸다면 이건 자금 흐름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가족명의 계좌를 돌려쓰거나 왕복 송금을 반복한 사례가 증여세 탈루 시도로 조사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준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거래 내역은 꼼꼼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생활비를 보냈다면 언제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 간단하게 메모만 남겨도 좋습니다. 명세서나 이체 확인 문자, 사진만 저장해 두셔도 괜찮고요. 예전에는 가족끼리 그런 걸 왜 기록해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작은 기록 하나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쪼개서 출금하면 안 걸릴 거란 생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ATM에서 300만원, 은행 창구에서 400만원, 그리고 또 인터넷 뱅킹으로 30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뽑아도 하루에 합쳐서 1천만원이 넘으면 그 모든 내역이 정부 시스템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나눠서 하면 괜찮겠지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셋째, 가족끼리의 거래라도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면 그게 단순한 용돈인지, 생활비인지, 혹은 빌려준 돈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보낸 건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도와준 거예요만으론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반복되거나 서로 주고받는 돈의 흐름이 눈에 띄면 AI 시스템은 바로 의심 신호를 띄웁니다. 그때 그건 이래서 그랬다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세금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엔 나중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똑똑하게 안전하게 우리의 돈과 거래도 이제는 지혜롭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돈을 나눈 건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큰 돈 안 만지니까 괜찮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 문제 없다. 이런 말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려 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춰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세무조사도 세금 폭탄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족분들,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이건 꼭 아셔야 할 정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100세까지 똑똑하게 100세 톡톡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정보,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쉽고 빠르게 100세 톡톡이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100세 톡톡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